신뢰가 안 가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백종원이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줘도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본인이랑 안 맞으면 못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마인드볼을 굴려라 민우브로 민브입니다. 미라클 모닝, 그릿,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주 유명한 자기계발 책들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벌써 이런 책들은 다 읽으셨고 여러 자기계발에 관한 독서, 강연 등을 계속 찾고 배우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멘토를 만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배운다는 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책들을 읽고 인생이 바뀌셨나요? 분명 성공하고 싶어서 좋은 책이란 책은 다 읽고 좋은 강연은 다 듣고 심지어 비싼 돈 들여서 오프라인 강연을 찾아가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독서를 하거나 좋은 강연을 많이 들으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자기계발 만렙인 여러분들에겐 아주 뻔한 이야기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동기부여 영상 백날 보고 있어봐야 독서를 아예 안 하더라도 밖에서 알바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도 들을 때마다 뜨끔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행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하며 행동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튜버 부일난님이 사람이 바뀌는 경우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경험을 하거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죠. 더보스의 작가 안규호님은 신용불량자 시절에 본인의 여자친구의 친구와 함께 놀러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여자 만나고 다닐 상황이냐? 인생 똑바로 살아. 너 그러다 인생 망해. 하면서 엄청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규호님 본인이 욕을 먹는 것보다 내가 제대로 못 사니까 나 때문에 내 여자친구가 무시당하고 여자친구 친구까지 무시당하고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꼭 성공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롯데타워 시그니엘에 사시면서 유튜버, 작가, 강연, 프랜차이즈 대표 등을 겸하고 계시죠. 밑바닥부터 올라가신 대단한 분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하거나 비참한 일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누가 큰 불행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공한 사람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책이든 강연이든 사람이든 내가 선택한 멘토가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소리 하나 했더니 뻔한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쉬울까요?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한번 봅시다. 분명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요식업 장사꾼이 코치를 해주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반대로 백종원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성공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미 다 보셨을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백종원이 하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렸을 적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서울대도 갔을 텐데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셨나요? 안 했죠. 그만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미가 없어서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재미가 없는 경우 의지력이 적은 사람들은 이 하라는 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렸을 적 피아노를 배울 때 체르니 이상 넘겨보신 분이 잘 없을 겁니다. 처음엔 재밌는데 나중에는 반복되고 지루한 지점이 와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게끔 이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재미있게끔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니기 싫은 수학학원을 친구들이랑 함께 다니면 재미있게 다닐 수 있죠. 놀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거죠. 이 수학학원 자체는 싫지만 친구들이랑 같이 다님으로써 학원 가는 것을 놀러 가는 기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좋아하는 선생님이 영어 쌤이어서 영어를 잘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다음은 하기 쉽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 들이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나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어 라면서 아예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매일 헬스장에 2시간 동안 다니려고 한다면 99% 실패합니다. 매일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너무 쉽다 보니 운동을 안 하던 사람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자체를 하기 쉬운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해야 하는 것들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여러 단계로 쪼개면 당장 해야 할 일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하기 쉬워집니다. 오늘 10시간 공부하기가 목표라면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도서관 가기가 될 수 있겠죠. 그 도서관 가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 이 첫 번째 단계를 클리어하고 또 도서관 갔으니 책을 한번 펼쳐보게 되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보다 보면 이 10시간 공부하기라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재수생이 기숙학원을 가는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기숙학원에서는 항상 감시하는 선생님들, 공부하는 동료들, 학원비 등이 강제로 공부하게끔 만들어주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안 하면 벌칙을 받겠다는 계약서를 친구와 함께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미라클 모닝을 해보고 싶어서 매일 5시 반에 일어나기라는 목표를 설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 목표를 위해서 5시 반에 일어나지 못하면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겠다는 계약을 친구와 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리언 왁싱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위생적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목욕탕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 목욕탕에서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목욕탕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없어요. 네, 이건 TMI였고요. 아무튼 저는 그 계약 덕분에 의지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미라클 모닝을 신청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했다고 했는데 직업 특성상 새벽 1, 2시에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이 미라클 모닝이 좋다고 하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려고 한다면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몸과 삶이 망가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인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남들이 좋다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20분씩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쭉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가볍게 적어 나가다 보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차 알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성공보다 나를 알아가는 자기 개발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 세 번째, 멘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경우입니다.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백종원이 유명하고 대단하다고 말해줘도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면은 본인이랑 안 맞으면 못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멘토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멘토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멘토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가는 사람을 보면 와, 어떻게 공부를 몇 년을 더 하는 길을 선택하냐. 진짜 대단하다. 난 존경한다 진짜.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형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대학원을 가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형, 저 돈 없는데요? 야, 요즘 학자금 대출 엄청 잘 나와. 아니, 그래도 다 빚이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흘려버렸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 이 형을 다시 만나는데 또 대학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사업을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고 이 형은 이미 직원 50여 명을 거느리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 형이 맞을까?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 형의 말대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제 연봉만한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원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저는 이 대표형을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뢰가 한 번에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저 처음에 이 형 싫어했습니다. 계속 서로 부딪히고 짜증나고. 근데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서 신뢰가 쌓였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이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는 것도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여러분이 멘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데 당연히 잘 알아봐야죠. 멘토에 대해 의심이 간다면 더 찾아보고 더 알아보세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하라는 대로 하기 어려운 이유 네 번째는 메타인지 오류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자존감이 과한 경우고 하나는 자존감이 바닥인 경우입니다. 극과 극이죠.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 너무 좋은 소재라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백종원의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장님들은 본인이 백종원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백종원이 당연히 더 낫지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최고다 라는 사람은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자신감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인드는 부자든 가난하든 다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도 이런 경우고 편의점 알바에 대한 갑질도 이런 경우죠. 자존감 과다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변에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을 위해 팩폭을 해줄 만한 사람을, 냉정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또는 망하면 됩니다. 망하면 마음이 알아서 낮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망한다고 마음까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망하고 나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이거는 혼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병원도 좋고 상담사도 좋고 주변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교회 같은 것도 좋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혼자선 안 됩니다. 꼭 도움을 구하세요. 자존감 바닥인 사람은 하려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의 최악을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고 그 뒤에 도전하면 생각보다 최악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다가 잘 안 되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그런데 하기 전에 이 최악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좀 잘 안 되더라도 그게 예상 범위 아니라서 마음이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자기 개발하면서 인생이 바뀌려면 내가 배우려는 그 멘토가 하라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려면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또는 쉽게 만드는 환경 설정을 하고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를 찾고 내 자존감이 과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낮지는 않은지 체크해 봅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은 인생 공략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개꿀 시대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그 공략법을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마인드볼을 굴리는 그날까지 민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